올림픽대로를 통해서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방화대교 근처를 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초지대교, 강화도 초지대교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네, 한번 저랑 같이 그 올림픽대교를 통한 초지대교까지 드라이브 같이 하실까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은 아니네요. 거의 점심시간 됐습니다. 월요일이고 그 평일 낮 시간인데 이쪽으로 가는 통행량이 그렇게 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강화도 가는 길이 예전에는 강화대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아주 예전부터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강화대교 하나만 통해서 강화도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 막혔어요. 잘못하면 주말 같은 때는 뭐 난리가 아닙니다. 계속 막혀서 그냥 줄줄이 섰다 갔다 섰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강화도, 서울에서 강화도를 간다,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남단 쪽에 초지대교가 새로 추가되면서부터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해소되긴 했어요. 그래서 강화도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길도 많이 막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어떤 좀 몰리는 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늦여름부터 가을까지가 이제 대하철이죠. 근데 강화도가 이제 그 대하,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아주. 그래서 그 대하철에는 사람들이 엄청 몰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주말 같은 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여행하기 좋은 철, 주말, 뭐 휴일, 뭐 요럴 때만 살짝 피하면, 근데 그때도 뭐 그렇게 막 와 어마무시하다 이럴 정도는 아니니까 강화도 가는 길은 비교적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가는 요쪽 길이 꽤 괜찮습니다. 잘 나 있어요. 강화도 쪽까지 가는 길이 좋아요.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조금 있네요, 날이. 지금 요곳은 그 아라뱃길 있는데 그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김포 쪽이죠. 길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 길 따라서 그냥 쭉 가면 그냥 됩니다. 크게 어려울 길 없이 그냥 쭉 쫓아가면 되는 길. 토요일 요럴 때는 차량이 조금 막히는 하죠. 이 길도. 김포 쪽까지 나오니까 아까 방화대교에서는 차가 많이 보이더니 이제는 별로 안 보이네요. 안 막히니까 방화대교부터 이 초지대교, 이 초이까지 지금 내비게이션 상에는 한 30분 정도 걸릴 거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간 단속을 좀 해요. 여기가 지금도 여기 이 현재 요 부분부터 구간 단속 시작인데 시속 80km 주고 있고요.
이 아무래도 평소에 여기가 차량 통행량이 조금 적으면 속도를 많이 내는 차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구간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 속도 단속이 군데군데 카메라가 있으면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에서 그거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속도 좀 내다가 그 카메라 있는 데서만 살짝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운전을 많이 하죠.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론 그 부분 그 사고가 좀 많이 나는 지점에 카메라 설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큰 사고 위험을 줄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속도를 줄이는 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 단속은 그거를 못해요. 그죠? 장기간 동안 이 거리 동안 그 속도를 평균 속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빨리 가고 요구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간 단속이라는 제도는 꽤 누가 생각했는지 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 구간 단속 구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차량 속도가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 제한 속도에 맞춰서. 그래서 그 크루즈 기능 이용하기가 또 좋습니다. 자동차에 크루즈 기능,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기능이 있는 차라면 그 기능 이용하면은 악셀에서 발을 떼도 되죠. 맞춰서 쭉 가니까. 물론 요즘에는 또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 있는 차들도 많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앞차와의 간격까지도 고려해 가면서 속도도 줄이고 늘리고 뭐 이런 거를까지 해주는 크루즈 기능들 있는 차도 많고요. 조금 그보다 전 기능은 어댑티브가 없으면 그냥 일정 속도만 맞춰주는 크루즈 기능 있는 차들도 있고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차는 아예 크루즈 기능이 없죠. 열심히 악셀과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드라이브라면 해볼만 하죠.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음악 빵빵하게 틀어놓고 신나게 운전하면서 가고 하면 충분히 드라이브 해볼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서울 동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 강화도로 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 동에서 서울 서부까지만 오는데도 길이 많이 막히죠. 강변북로라 아니면 올림픽대로를 타고 와야 될 텐데 그 부분이 평소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차량 통행량이 워낙 늘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서울 중부 부분, 가운데 부분 아니면 서쪽 부분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강화도 가는 거가 꽤 괜찮습니다. 이쪽에 좋은 게 많아요. 맛집들도 많고요. 뭐 좋은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맛있는 거 먹고 할 수 있는 카페들 다양한 스타일의 카페들도 많고요. 또 뻘도 있고 그냥 또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좋죠. 서울에서 크게 멀게 오랜 시간 안 가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라서요. 강화도 꽤 괜찮습니다. 바다인데 조금 우리나라 바다 보면 감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강화도의 바다는 이 파도가 치고 파도 소리를 듣고 진짜 그런 바다는 아니에요. 이쪽은 그냥 잔잔한 그런 바다긴 한데 너 멀리까지 보이는 바다긴 하지만 파도가 출렁거리고 이런 바다는 동해안 쪽이죠 아무래도.
이 서해안 쪽, 특히 요 강화도 쪽은 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좀 커서요. 어떤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뻘만 몇 킬로까지 뻘만 막 보이는 그런 뷰가 보일 때도 있어요. 물론 요 강화도 섬이잖아요. 섬이니까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뻘이 있는, 그러니까는 이 썰물대죠. 썰물대라서 뻘만 많이 보이는 그런 때에도 그 여전히 바닷물이 확실히 좀 깊은 곳이죠. 그래서 항상 바닷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스팟도 있어요. 근데 그런 스팟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좀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뻘이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강화도는. 터널입니다. 지금 요 부분은 김포 쪽이에요. 그래서 김포 한강로 뭐 이런데 이 부분이니까 김포 신도시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졌죠 이미. 그리고 지금도 계속 뭔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규모가 큰 주거 지역인데요. 옛날 김포가 아니죠. 구간 단속 종점이네요. 김포 근처에 또 청라신도시라고 또 큰 그런 또 주거 단지가 있죠. 청라 쪽에도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던데요. 그 SSG 프로야구단인가요? 거기에서 도움구장도 청라신도시 쪽에 짓는다고 하죠. 아직은 도움구장은 고척돔 하나인데요. 이제 도움구장이 조금씩 늘어날 것 같아요. 야구.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구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1년에도 직관, 야구장에 직접 가서 구경하는 걸 우리는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도 여러 번 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 야구는 추천하고 싶은 그런 경기 종목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룰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솔직히 복잡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일단 골 넣고 달리고 수비하고 공격하고, 물론 거기도 옵사이드니 뭐니 조금 세세한 룰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간단하죠. 근데 야구는 뭐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큼 룰이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이 매니아층이 되면 그 복잡한 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사실 있고요. 그런데 초보자들도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점수 내야 이긴다라는 뭐 간단한 룰이 있고요. 또 홈런은 뭐 모르는 사람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 야구장만의 문화가 있어요. 이 선수들마다 그 노래, 등장곡, 응원가 이게 따로 있습니다. 선수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어떤 선수가 등장하면 뭐 2번 타자 누구 아무게 등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음악이 빰빰빰빰빰 막 나오고요. 거기에 따른 동작도 또 달라요, 조금씩. 그러면은 이거를 응원단장과 앞에 치어리더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이 리드 하에 전부들 일어서서, 물론 이제 좌석에 따라서는 조금 그 응원 단상하고 먼 부분은 꼭 일어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일어서면 더 재밌죠. 함께 일어나서 같이 막 동작 따라하고 조금 춤 같은 거 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보통 10,0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수용 인원이. 그러니까는 진짜 거대한 노래방이 되는 거죠. 엄청납니다. 재밌어요. 그 초보자들도 그런 느낌으로 응원 같이 느낄 수 있고, 자 뭐 응원하는 팀이 이기건 지건 요즘에는 조금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도 되게 잘 즐기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일부 좀 아저씨들이 막 술도 한잔 하시고 하면서 막 욕도 하고 뭐 이런 좀 안 좋은 광경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그런 장면 거의 못 보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층 응원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젊음을 느낄 수 있으면서 같이 볼 수 있는, 응원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한 3시간 정도를, 진짜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가성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응원하고 노래 부르고 막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뭐 피자, 뭐 여름에는 팥빙수, 뭐 떡볶이, 뭐 각종 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전화하면 그 배달도 돼요. 너무 웃기죠? 그 좌석으로 그 안에 있는 구내 여러 가지 이제 식당들이 많은데요. 배달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배달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맥주 한 잔씩, 여름에는 시원하게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또 즐길 수 있고요. 응원 문화가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이게 남자들의 문화처럼 많이 여겨졌었거든요, 야구장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엔 아닙니다. 최근이 아니죠.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음, 여성 관객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잘 즐기고 있고요. 어쩔 때는 이거 여성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즐길 수 있는 문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난 뭐 나도 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음, 야구장 이야기 나온 김에, 야구장마다 조금 특징들 다른 거 아세요? 저는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라서 사실 수도권에 있는 야구장만 가보긴 했어요. 지방에 있는 야구장은 못 가봤습니다. 사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 지방에 있는 야구장들도 많이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수도권 야구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를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 일단 잠실이 사람이 제일 좀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홈 구장으로서는 LG하고 두산이 그 팬층이 좀 두텁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팬들, 어웨이 팀이죠. 원정 팀들도 서울에서 열리면 굉장히들 많이 오세요. 그래서 서울 잠실은 굉장히 이제 관중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아요.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 직장에서 단체로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갈 때 보면 밖에서 막 어떤 직장에서 뭐 마실 거, 음료, 뭐 또 음식들 이런 거, 피자 이런 걸 막 싸놓고 그 직장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모습들도 종종 봐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아무래도 서울에서 대표적이라고 보여지는 야구장이라서 그런지 때 되면 지방에서 그 수학여행 오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은 몇 회죠? 3회, 4회 뭐 이런 데 끝나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어디에서 누구 오셨습니다 하고 전광판에 띄워주기도 합니다. 뭐 제주 무슨 초등학교, 제주 무슨 고등학교 뭐 이렇게 뭐 강원 뭐 속초 어디 뭐 이렇게 또 어디 그 리틀 야구단 친구들도 이렇게 견학 삼아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단체로 올 때도 띄워줘요. 어느 회사 무슨 부서입니다 하면 막 와 하고 또 카메라로 그 부분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오고요.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친구들끼리 오는 분위기, 직장 동료들끼리 오는 분위기 요런 분위기예요. 잠실 야구장은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조금 화려한 느낌? 그래서 복장들과 이런 것들도 보면 오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복장 이런 거 봐도 좀 화려한 느낌. 위치도 강남이잖아요. 잠실 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하나 더 있죠. 고척돔 경기장이 있습니다. 키움 구단이 홈으로 쓰는 구장인데요. 이 키움은 근데 그 메인 스폰서가 바뀌면은 이름이 바뀌기도 하죠. 옛날에는 우리인가 뭐 그랬었던 적도 있었고요. 이름이 좀 많이 바뀝니다. 메인 스폰서에 따라서. 어쨌든 그 히어로즈라는 팀이 홈으로 쓰는 구장인데요. 여기는 돔이죠. 돔이라서 실내예요. 실내고 분위기로 따지면 여기도 젊은 층들 친구들끼리 오고 요런 층들이 많아요. 여긴 많고 근데 이제 응원의 규모를 볼 때는 아무래도 이 홈팀의 그 응원단 수가 잠실에 있는 그 두산 LG 이 두 팀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팬층이. 그래서 그 사람 수는 고척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규모도 좀 작고요. 잠실에 비해서 규모도 좀 작고 그런데 여기도 젊은 층 친구들끼리 오는 분위기 요런 분위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나름 여기는 은근히 사람 수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고 또 접근성이 잠실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좀 매니아층 같은 느낌? 그러니까는 어디 한번 가보자 이럴 때 고척으로 온다기보다는 야구에 반 미쳐 있는 사람들,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비중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곳 중에 제가 가봤던 수도권 중에는 이제 SSG 홈구장이죠.
문학 경기장. 근데 이 문학 경기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홈구장이 이제 청라 쪽에 도움을 짓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기게 될 텐데요. 이 문학 경기장은 약간 특징이 친구들끼리 오거나 회사 동료들끼리 오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많이 보이냐면요. 가족 단위가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가족 단위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어르신들 모시고 오기도 하고 요런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기는 분위기 요런 분위기가 조금 많이 있어요. 보여요. 그래서 조금 잠실하고 고척하고는 약간 다른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문학 경기장 그렇고 그 다음에 수원 경기장도 가봤는데요. 여기는 많이는 안 가봤는데 그 수원 경기장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기는 야외 경기장인데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문학 경기장이랑 얼추 조금 비슷한 분위기? 뭐 이렇게 좀 느껴지는 곳입니다. 가족 단위가 좀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본 지가 이 수원은 조금 오래돼서 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KT가 홈으로 쓰는 구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초지대교를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초지대교 한 5분 정도 더 가면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10분 걸릴까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래 안 걸리죠? 올만하다니까요. 여기 초지대교만 넘으면 바로 강화도니까요. 괜찮습니다. 올만합니다. 이 강화도가 가까워지고 여기가 이제 또 국도변이다 보니까는 신호등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아까보다는 차가 많아졌어요. 속도도 그래서 더 빨리는 못 내고요. 그래도 뭐 일정 속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이렇게 막힌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평일은 괜찮습니다. 이쪽은 속도가 이제 제한 속도가 60km죠. 시속 60km 정도까지 제한 속도가 있으니까 그 정도에 맞춰서 달릴 수 있어요. 주말에는 지금 요 부분 정도부터가 이제 지금보다는 속도를 더 못 내는 그런 정도로 차가 조금 많아집니다. 차량도 많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여기는 신호등이 좀 계속 있어요. 지금 또 중간중간 신호대기 때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식당들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국도변에 있는 식당들은 안 가봤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차량들이 조금 계속 있는 꾸준히 있는 걸로 봐서는 나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이런 대로변에는 보통 맛집은 별로 없지 않나요? 저도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 길로 가면은 주로 강화도 안에 있는 맛집을 찾거나 그렇게 되죠. 여기서 중간에 먹을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강화도 초입, 이 초지대교 초입에 대명항이 또 있죠. 거기에도 어시장이 크게 있고요. 이 대명포구, 대명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명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근처에요. 대명항 한 1km? 1km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면 바로 대명항 나옵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초지대교가 나오는데 거의 다 왔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말에 차 많을 때는 요 라인부터가 이제 줄 서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해요. 이 초지대교가 신호 체계가 저는 솔직히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 초지대교 넘어가게 되면 강화도 부분에 초입 부분에 그 신호등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신호등 때문에 초지대교에 차가 많을 때는 초지대교 위로 차가 줄줄이 계속 서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 부분까지. 그래서 그 신호가 바뀔 때만 조금씩 이제 통과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신호등을 조금 그 감음형 신호등이라고 하나요? 그 약간 교통량을 보고 바꾸는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주말이나 조금 차량이 몰릴 때는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오면 오늘 차가 어느 정도구나, 강화도 가는 차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오늘처럼 이렇게 뭐 없으면 별로 없으면 오늘은 괜찮은 날인 거죠. 다 왔습니다. 자, 여기가 초지대교 입구가 되겠습니다. 초지대교 넘어갑니다.